간단한 얘기인데 오늘 대본에 없는 얘기가 하는데 요거 좀 찾아봐 주세요. 어젯밤에 국짐에서 갑자기 유영아가 이상한 법안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법안이 상정될 뻔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유영아가 6일날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예우를 5년 지나면 회복해줘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사형시켜야 된다는 법안 없나요? 네. 아니 그냥 박근혜를 대놓고 그냥 박근혜법, 박근혜 예우 회복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뭐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되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법을 들고 나오는 유영아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냐는 거지. 이것들은 반성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연금, 연간 2억 5천여만 원과 사무실 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을 받고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에 해당하면 연금을 포함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되고 경호, 경비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영아가 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박근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모든 다 예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박근혜에게 경호 경비가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난 박근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어줬는지 그거부터 확인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랑 같이 저녁 먹고 히덕거리던 그 저택을 누가 지어줬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뭔가 100% 주면 안 돼. 100% 준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사면 복권해줬잖아요. 2021년에. 그때 아프다고 그랬어. 아프다고 저기 깜빵에 있기 힘들다고. 그냥 5년 만에 나온 거잖아. 22년형인데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고마워라도 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이걸 다시 해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이 인간들은 나 죽을 것 같아. 건져만 주세요 해서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내 보따리 다 가져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이 사형시켰잖아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형 판결 났는데 2년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풀어줬어. 근데 그게 고마워하나? 아니야.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죽을 그래. 때까지 총 34만 원 갖고 골프 치면서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뭘 봐주면 안 돼. 저는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의 후견인이나 법적으로 어떤 대리인이 유영아가 혹시 돼 있나? 왜냐하면 만약에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그런 진단을 받으면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잖아요. 후견인이 만약에 유영아가 되면은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유영아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박근혜 비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정희 비자금이겠지만 스위스 금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한 번도 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의 과거를 파지 않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 상황에 대통령의 예의를 복원시켜줘라?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박근혜 약간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치맥기 있다고.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유영아가 본인이 그런 권한들을 획득해놓고 그걸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가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요것도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방중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태국에서 우리 피싱왕 프린스가 천즈가 얘가 잡혀가지고 중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얼굴을 까갖고 이송 장면을
중국이 다 했거든요. 공개했어요. 네. 네. 자, 캄보디아에서 천스가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중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곳이 아니 원래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비호를 받고 안 잡혀갔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맞습니다. 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천즈가 여기서 캄보디아에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뭘 했었냐면은 전현직 총리의 고문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왕실의 귀족 칭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캄보디아 권력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결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이제 이 범죄 사실이 막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었어.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숨겨주는 거다. 근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 잡으려고 생각하면은 캄보디아가 어쨌든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의한 게 생활범죄 관련한 거 공조해갖고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세계적인 피싱범이야. 그렇죠. 한국 사람만 털어먹은 거 아니고 중국 사람, 미국 사람도 털어먹었어요, 얘는. 그래서 근데- 일단 미국이 2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면서 천스가 미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영국 역시도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자산을 동결을 했고요. 대만 역시도 고액 자산을 압수를 했고 우리 정부도 관련 자금을 동결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일 조금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 뭔가 조금 많이 옮겨온 다음에 잡았어야 되는데 막 진출하자마자 잡아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 압류한 게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얘가 잡혀갔다는 얘기는 그동안 중국 고위층일 거예요. 반드시 이 당원 쪽이나 아무튼 중국 고위층하고 연루돼 있는 이 라인이 천지를 포기했고 이 사업을 접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게 얘가 벌어들인 돈이 축적한 돈이 88조 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금액이 80조도 아니고 90조도 아니고 88조라는 걸 들으면서 요 새끼들 또 팔자로 조작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왠지 숫자를 맞춰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얘의 범죄 수익에 관한 계좌 추적이나 그와 관련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즉 얘가 돈을 받아갖고 누구랑 나눠 쓰고 어떻게 해서 돈을 어디다 저장해놓고 모아놓고 이거는 조사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88조인지 어떻게 아는데 니들이? 그걸 찾아갖고 있는 자금 비자금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거 딸딸딸딸 긁어봐야 88조가 나올 건데 88조 해먹었습니다. 여기서 끝. 더는 조사 없어요라고 발표하는 거 보면 이건 중국이 사실상 꼬리 끊기를 했다라고 봐진다는 거지. 일단 중국이 데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천츠 일단 얼굴을 공개를 했잖아요. 보란 듯이 우리가 범죄인 잡아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동일 인물일까? 그러게. 저 약간 얼굴이 13억 중엔 닮은 얼굴이 너무 많고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뭔가 얼굴이 좀 많이 달라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천스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얘가 혼자서 강 크게 이런 짓거리를 하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중국 고위층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나눠 먹기를 했다면 그냥 얘는 살려주는 그러니까 그냥 죽은 사람 얘한테 되고 다 뒤집어 씌우고 가는 거죠. 아니면은 저는 일단 미국 측이 압수한 그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동결돼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조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대신 그 88조 이외에도 숨겨놓은 비자금제 상납받은 돈이 그만큼 많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6개월 안에 천즈는 사형을 언도받을 예정이다라고 친절하게 언론에서 앞으로 사법 처리까지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